안녕하세요. 1월 31일 오늘은 주식 매도의 기술 두 번째 시간 설을 맞이해서 대략 여러 가지 수십여 가지 이상의 주식 매도의 기술이 있는데요. 설을 맞아서 대략 10개 정도 또는 7개 정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각각의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매도 기술을 익혀야 하지만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도 많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띄엄띄엄 그러한 부분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이 된다라면 다양한 주식 기술,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단기 급등주 매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저항선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또 역시 차트를 이용해서 단기 급등주 매도, 급등주라고 하면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다 주식을 하면서 한두 번 그 이상은 급등주를 갖게 보유하게 될 것이고요. 아무리 급등주, 단기 급등주, 뭐 한 달, 두 달 만에 어떤 부분은 500%, 어떤 부분은 300%, 어떤 부분은 1000%, 2000%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급등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급등을 하더라도 잘 팔아야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빵빵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오늘은 갈등이 많았는데 쌍봉 매도법을 먼저 할 것인지 단기 급등주 매도를 먼저 해볼 것인지 그래서 생각 고심을 하다가 그래 그거는 쌍봉의 매도법도 대단히 위험스러운 매도이고 오히려 매도하는 익절도 있겠지만은 손절할 수 있는 진입을 잘못하게 되면 또 손절도 역시 매도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쌍봉을 할까 하다가 급등주 매도를 먼저 하고 내일 화요일 설날이죠. 설날에는 쌍봉 매도법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급등주 매도법을 다양한 종목의 예시를 들어서 매도를 하는 스킬 또는 트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릭이 나오면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급등주라고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재료 가치가 크게 시장에서 부각된다는 말이죠.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 작전에 의해서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시장에 몰린 시장의 모든 돈이 그 종목에 쏠리게 되어도 급등주로 주식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급등주를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 이 기업이 왜 오르는지를 정확하게 그 기업의 가치를 아셔야지만 최대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고 가장 좋은 위치에서 우리는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서 욕심을 비우고 각자 투자자분들의 세운 그 원칙에 따라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두 번째의 매도 기술을 하는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정말 로봇 같은 기계적으로 그러한 매매를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자동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급등주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또 재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이크성에도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가치, 투자의 금액, 수익률에 따라서 이 급등주 매도 비율을 결정하라. 매도를 10%만 할 것인지, 30%만 할 것인지, 절반 할 것인지, 전량 매도할 것인지 반드시 하나하나 전부 원칙에 따른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단기 급등주 매도의 기본 원칙은 고점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데드, 위에서 아래로 주가의 캔들, 일봉상에서 주가의 캔들이 5일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매도를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고 고점에서 주가가 5일선을 뚫고 내려오면 일단 매도를 합니다. 어느 정도 매도를 할 것인지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매도 비율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21년도에 대단히 핫했던 에디슨 EV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부터 살펴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 하면은 지난 2021년 6월경부터 대략 1,500원 정도가 10,000원으로 이렇게 지난해 6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전에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이었는데 사명을 바뀌었죠. 에디슨 EV라고 바뀌었는데요. 현재 1월 30일 기준으로 23,200원입니다. 그럼 이때 단기로 대략 600% 정도가 상승했죠. 보름 2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은 에디슨 모터스의 최대 주주인 에너지 솔루션스가 6월에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가 에디슨 EV이고요.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자금 창고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5일선을 단기하면서 이곳을 자세히 살펴를 보게 되면 5일선을 이렇게 데드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일단은 익절을 매도를 비율에 따라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5일선을 데드를 하고 페이크성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페이크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일단은 매도를 하고요. 매도 후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렇게 매도 후에 한 달, 두 달 그 이내에 또는 그 이후에도 이 고점들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게 된다라면 다시 매도한 수량, 차익 부분을 빼고 나머지 그 수량의 절반 정도 이상은 투자자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전량은 하는 것은 위험스럽습니다. 그 중에 초기 투자부 금액의 절반 정도,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수익을 보관하고 그러한 부분을 다시 추매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다시 이 부분을 하회를 하게 된다라면 손절도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어쨌든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급등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고요. 또다시 이렇게 고점에서의 5일선을 몸통 데드를 하게 되면 매도 익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가의 모습은 상승과 하락을 하지만 그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일재지라는 그래핀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대단히 핫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곳에 지난해 2019년 4월에 보게 되면 5일선을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고점에서 까만색의 5일선 이 부분만 다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5일선을 데드하게 되면 일단은 커트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1000원에서 단기 한 달, 2주, 3주 만에 400% 이상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하죠. 그러면서 이 기업도 역시 그로 인해서 대략 이 부분을 또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이곳에서 만약에 팔았다면 한 달, 2달 정도를 지나면서 다시금 그곳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4,400원을 그렇게 되면 일부 정도를 다시 매수를 해보는 것이고요. 또 역시 고점에서 5일선이 무너지게 되면 또 일부 또는 비율에 따라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난해 2021년도로 넘어가면 박셀바이오라고 해서 어마무시한 2020년도에 가장 핫했던 그러한 종목이죠. 2020년 10월경 대략 12,000원 정도를 시작해서 2달 정도를 조금 넘어서 27만원 정도까지를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단기를 보게 되면은요, 이곳에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대략 어느 정도요, 26,000원 정도까지를 상승합니다. 단기 100%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단기 100% 상승을 하게 되면 1조 원의 시가총액은 2조 원이 되는 것이고요. 100조 원의 시가총액은 200조가 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100% 200%의 상승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2000억이 되고 3000억이 될 수도 있고, 어마무시하게 몸집이 2배 3배씩 단 일주일 안에 2주 안에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사실 급등주라고 하는 것은 로또 그 이상이죠. 어쨌든 박셀바이오도 고점에서 이렇게 5일선을 데드를 하는데 한 달도 채 채지 않아서 이 팔았던 5일선이 무너졌던 자리가 바로 상승으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돌아서게 되죠. 그로 인해서 5만원이 되고 그 이후로 승승장구를 하면서 대략 한 달 보름 만에 29만원까지 가는 기염을 통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다가 5일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상당하게 많이 했으면 단기 2000% 정도가 2달도 채 걸리지 않아서 3월 한 달, 2달 보름 정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2500%의 상승이 되죠. 따라서 이 고점에서 이렇게 5일선이 몸통 데드한다라고 한다라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 가치를 하게 되면 이제 임상 2상, 이제 갓 상장을 하면서 상장을 하자마자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러한 급등주가 기업의 내부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었다라면 이미 공모 상황에서 5만원, 10만원이 공모가가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는데 상장하자마자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개월, 4개월이 되지 않아서 2500%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누군가의 작전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죠. 무상증자로 인해서 300%를 단기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죠. 어쨌건 그러한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한다라면 고점에서 5일선 데드 하나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수천 % 오른다는 것은 단기 6개월, 3개월 그 이상은 종목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30만원에서 34,000원까지의 가격 조정이, 그동안에 하락을 하면서 하락 상승 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꾸준하게 저점을 내려가는 그러한 급등주의 말로다. 고점에서 어쨌건 5일선을 무너지게 되면 일단 매도, 그리고 페이크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자리에서 한 달 이내, 2달 이내 정도의 관찰을 통해서
그 매도한 가격을 상회한다라고 한다라면 일부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페이크성도 있다. 그러므로 급등주에서는 우선은 기업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지만 수익률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도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현대바이오도 2020년도 대략 12월경에는 대략 어느 정도였냐면 10,000원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만에 66,000원이 됐으니까 두 달 보름이 안 돼서 600%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2주 정도에서 10,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40,000원 단기 3주도 되지 않아서 400% 상승하다 보니까 이러한 나중에는 이제 주식 매도의 기술에서 고점에서의 이러한 캔들 매도법도 좀 더 다룰 건데요. 어쨌든 급등주에서 5일선이 이렇게 까만 5일선에 대두하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달 지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 5일선 대드한 요런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돌파하는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이 기업이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이러한 재료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바르는 비타민으로 이제 현대바이오 예전에 현대 IBT였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2021년도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매도한 수량의 절반 정도 차익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러한 전략을 세워서 이곳까지 그러면서 다시 고점에 이제 5일선이 대두하기 시작을 한다. 자꾸자꾸 이런 점에서 고점 55,000원대를 여러 차례의 돌파 시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또 이런 자리는 쌍봉이라고 하는 자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매도세에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고점 5일선 대드 그리고 쌍봉의 매도 그리고 캔들 매도법 세 가지 이상의 매도 기준에 겹쳐집니다. 이런 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은 이와 같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2021년도에 또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대략 위메이드 게임 업체이죠. 대략의 25,000원대에서 단기 4개월 만에 24만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곳 25,000원에서 단기에 2주도 채 걸리지 않아서 37,000원 그리고면서 5만원을 좀 돌파를 하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일단 이런 곳에서 매도를 합니다. 단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100%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매도한 그런 자리를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꾸준하게 24만원까지를 돌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5일선을 대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5일선을 대두하면서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우리는 이곳이 천정 머리 꼭대기 이곳은 어깨 정도에서 매도를 한다라면 차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의 가격을 돌려보면은 이곳은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등주에서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투자 금액 수익률에 따라서 매도 비율을 내가 30%만 할 거야 50%만 할 거야 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업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 가치가 살아있는 한 단기 100%여도 잠시 조정을 하고 지속 상승을 이어갔던 종목이 지난해에 위메이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종목 최근에 EM 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이렇게 약 2주 정도 만에 대략 한 80%의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EM 플러스의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단기 고점에서 5일선을 데드하는 이런 캔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세로이의 어느 이제 식구님께서는 EM 플러스 국일제지와 함께 그래핀에 관련된 파우더 양의 그래핀 관련 투자한 그러한 기업인데요. 요 기업에 대해 상당히 많이 물렸다라고를 해서 제가 댓글로 이때쯤일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라고 한다면 좋은 자리 5,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 차익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했었거든요. 저는 이때 이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 언급을 드렸었죠. 자꾸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그리고 다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곳 5,250원대를 여러 차례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EM 플러스의 과거 기업 이것은 6, 7년 동안의 최대 주주가 5번 정도 바뀐 그러한 기업에 또 해당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가의 조정은 현재 3,400원.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 기술력에 있어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어쨌건 이러한 것도 단기 급등에 따른 5일선 데드가 나오게 되면 5일선이 꺾여지게 되는 그런 순간, 이런 상황에서는 5일선이 꺾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을 데드를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에 입각을 해서 온전하게 매도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에디슨 EV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단기 급등주 매도의 기본 원칙은 5일선을 몸통에 데드 나오게 되면 물론 기업의 가치, 수급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요.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히 연구를 우선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주의사항이 있는데 모든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저마다 이런 멘트들이 또는 언론에 기사를 뿌리죠. 세계 유일한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또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어디보다 어마어마한 10배, 100배 이상의 효과, 안정성과 효과를 보였다.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랑 일색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단기 급등주에서 온전한 수익을 내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급등주들은 보통은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기술력,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아주 대다수가 또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단기 급등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장기 급등주는 기업의 가치 성장을 보면서 꾸역꾸역 올라가지만 단기 급등주는 뭐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뭐 200%, 500% 이러한 급등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 급등주는 우선적으로 기업 가치를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단기 고점 5일선을 데드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서도 페이크성이 있죠. 이러한 부분이 페이크성입니다. 고점에서 5일선을 뚫고 내려와서 매도 후에 2달 또는 빠르게 되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매도 자리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 시에는 재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매수는 매도의 원칙에 입각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페이크성의 매도가 바로 에디슨 EV 같은 종목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에디슨 EV가 지난해 5월까지를 1,500원 정도를 하다가 단기에 10,000원이 됐고 10,000원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만에 다시 돌파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위메이드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단기에 지난해 2020년 12월에 상승을 해서 4만원을 돌파하다가 5일선을 데드하고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가격을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나서 그러겠네요. 두 달은 좀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을 돌파해서 66,000원까지 가는 기업.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55,000원짜리를 여러 번을 돌파 시도를 못했을 적에는 일부 또 기준의 원칙 매매에 의해서 익절을 매도하는 그러한 위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식 매도의 기술 두 번째 단기 급등주 매도법에 의해서 욕심을 비우고 원칙 매매를 하세요. 단기 급등주는 기업의 가치를 우선 고려를 해서 투자 금액 수익률에 따라 매도 비율 10%만 할 것인지 전량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기본은 고점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바닥권에서 많이 오를수록 5일선 이전에 3일선까지도 데드를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걸로 언제나 매도 후는 하지 않습니다. 단기 바로 급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5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것이 확인을 하면서 매도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 내에 바로 급등할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지켜를 봐야 되겠고요. 섣부른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섣부른 매수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을 전량 반납을 하고 되레 역으로 손실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욕심을 피우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지라도 기계적인 매매의 습관이 들지 않으면 매도 버튼이 절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실지라도 그리고 오늘과 내일 명절 연휴가 진행되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시간이 없을 적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여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열어보면서 그러한 자리 내가 가지고 보유한 그런 종목들 단기 급등주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러한 자리를 그 이후의 주가의 모습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오늘의 이 영상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으신 부분들이 급등주 매매는 5일선 뚫고 그곳에서 페이크성에 대한 주의성 여러 가지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대단히 일봉상 또는 분봉상 그 어디에서든 쌍봉의 매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식시장의 논리가 있습니다. 쌍봉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전량 매도하라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쌍봉 매도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 내일이 이제 설이죠. 우리 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